반갑습니다. 권학의 아들 정태웅입니다. 오늘 저의 정치 논평 주제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쪼그라드는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째인 올해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쪼그라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 지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1조 6,733억 달러로 전년보다 7.9% 줄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세계 10위로 올라섰는데 지난해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에 밀리면서 세계 13위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1인당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1인당 GDP는 32,142억 달러로 세계 23위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TSMC라는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에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올해의 경제 전망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펴낸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5%입니다.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만 1.5%, 1%대 성장에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1%대의 낮은 1% 이하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경우는 지금까지 5번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6년,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직후인 1980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 직후인 2009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등 5번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국제적인 변수가 올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1%대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은 있지만은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2.3에서 2.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잠재 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거나 또는 기술 개발을 하거나 신산업을 추진하거나 등 경제정책을 운영하지 못해서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한참 뒤떨어진 1.5%대 경제성장이라는 낮은 성적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내년도 예산도 깝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2.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불필요한 지출 23조 원을 줄인 때문에 증가율이 낮다고 윤석열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예산을 삭감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R&D는 기술 개발이나 신사업 창조 등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정부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줄여지지 않았던 R&D 예산을 33년 만에 줄인 것입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마저도 깎아먹으면서 현상 유지에 급급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남들은 성장한다면 결국 우리가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끝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998년 서울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훌륭히 치러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성한 준비와
허술한 운영으로 잼버리 대회를 사실상 망치면서 국제적인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고, 서희초 교사를 비롯한 많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등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하거나 사고라도 대처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K-팝, K-무비, 또 K-푸드를 앞세워가면서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는 첫 번째, 혹시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인 그런 정부가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추락시키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갑갑합니다. 지금까지 관악의 아들 정태용의 정치논평,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쪼그라드는 대한민국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